저번 시간에 우리 11번까지 마무리를 했고 이제 12번부터 남아있는 네 문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을 보면 요렇게 생겼는데 이런 거는 우리 실전 테스트에도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는데 이런 거는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그대로 적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써보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요 자리에 있는 숫자가 지금 이 문제는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자리가 n이 아니라 an으로 써져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n인지 an인지 정확히 구분하셔야 되고 지금처럼 n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냥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적용하면 돼. 그죠? 자, 지금 맨 처음에 A1이 3이라 그랬으니까 A1 3이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A2를 구할 거잖아. 그럼 A2를 구할 때 요 부분이 그러니까 A2가 되는 거잖아. 요 부분이 A2가 된다는 얘기는 N자리에는 몇을 넣은 상황이에요? N자리에는 1을 넣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내가 A2를 구할 때는 위에 줄로 가야 돼? 밑에 줄로 가야 돼? N에 1을 넣은 상황이니까 위에 줄로 가야지, 그치? N이 1이니까 홀수인 상황이죠. 그러면 그 전항, 요 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전항에다가 2를 더하세요 이런 뜻이니까 자, A2는 A1에다가 그러니까 3에다가 2를 더하세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5가 되겠죠.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A3를 구할 때는 A3는 자, 이번에는 얘가 요거에 해당되는 거니까 N자리에 2를 넣은 거고요. 재현아, 그럼 어느 줄로 봐야 돼? 아랫줄로 봐야 되지, 그치? 그래서 요 놈의 값은 위에 있는 값에다가 곱하기 2를 하세요. 그러면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이거 계속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10번째 거 찾으라 그랬죠?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다 쓰면 돼요, 10번째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몇 개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뭐 딱히 뽑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100번째나 200번째나 이런 거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손으로 써서 찾을 수 있는 정도에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자, 더하기 2 한번 해주면 12 곱하기 2 한번 해주면 24 그 다음에 더하기 2 한번 해주면 26 곱하기 2 한번 해주면 52 더하기 2 한번 해주면은 54 곱하기 2 해주면은 108 더하기 2 해주면은 110 이런 식으로 자, 규칙 딱 체크하시고 그대로 쭉쭉쭉 나열하면 된다. 근데 만약에 100번째 항까지 찾으려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만약에 100번째 항까지 찾으라는 문제는 분명히 몇 개를 하다 보면 그 중에 내가 일반항을 표현 가능한 규칙이 있을 거예요. 뭐 몇 개가 계속 반복된다든지 그런 규칙이 있어야 100번째나 200번째나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얘는 지금 10번째까지 써봐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여기서 AN을 뭐라고 쓸 수 있니? 못 쓰잖아. 그러니까 딱히 100번째, 200번째 이런 걸 구할 수 있는 규칙이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조건에 대해서는 100번째, 200번째는 물어볼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100번째나 200번째나 이런 걸 물어봤다는 얘기는 우리가 몇 개를 쓰다 보면 뭐 한 3개가 계속 반복되네? 이런 규칙이 보인단 말이지. 그런 규칙이 있는 애들을 그런 경우에만 100번째나 200번째를 물어볼 수 있다. 이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로 갈게요. 13번. 자, 13번은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제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일단 뭐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써야 되겠네. 그죠? 요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재현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일까? 4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 요 두 개 딱 써놓고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시그마 요거 그대로 전개 한번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마이너스 괄호 알파 플러스 베타 k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쓰는 게 깔끔하겠죠. 전개시켰을 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인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결국 이 식은 이렇게 생긴 식이네요. 시그마 붙여주고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긴 식이네. 그치? 그러면 서준아 이제 어떻게? 시그마를 이제 뿌려줘야지. 시그마 뿌려줘서 시그마 k제곱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4는 앞으로 빼놓고 시그마 k 그리고 마이너스 시그마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봐, 자주 나온다고 외워라 했던 게 이거 아니야? 맞죠? 이거 뭐라고요? 135. 야, 그러면 안 외우니 느니만 못해. 탑.
아, 답이 135라고? 미안하다. 135 맞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385, 두 번째가 55, 그 다음에 마지막은 상수니까 어떻게? 꼭대기랑 곱해서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해보면 135 이렇게 풀릴 겁니다. 이렇게. 그치? 너네는 떨어져 있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은데? 자꾸 뭐래요? 마치 형진이와 서준이처럼 붙어 앉아가지고 서로 둘이 계속 그러지 말고. 왜? 왜 근데 이거 뒤에 거가 예. 마이너스 알파벳이에요? 아니 플러스 알파 베타인데요? 뭐지? 알파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3이잖아. 아 그러네요. 그죠? 자, 그래서 13번 답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번. 15번이 처음 보면 제일 어려워 보이지만 풀어보면 제일 쉽죠. 그죠? 15번은 아주 간단한 규칙입니다. 그냥 한 층에 맨 꼭대기 층은 나무 블럭이 몇 개? 한 개. 그 아래 층은 몇 개? 2의 제곱 4개. 그러니까 층별로 보면 요 맨 꼭대기 층 여기에는 한 개 있는 거고 요 아래 층에는 2의 제곱개 있는 거고 요 아래 층에는 3의 제곱개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각 층에 그 수의 제곱개만큼 있습니다. 요 꼭대기를 1층이라고 봤을 때. 맞니? 그럼 이러한 규칙대로 가가지고 A10이면은 이렇게 10층짜리를 쌓았다는 얘기잖아요. 10층짜리를 쌓았으면 맨 꼭대기 1의 제곱, 그 밑에 2의 제곱, 3의 제곱 해가지고 10의 제곱까지 더하는 거잖아. 심지어 외우고 있는 거야. 답이 얼마야? 385. 왜요? 아, 네. 네. 맞죠? 그러니까 시그마로 표현을 하면은 시그마로 표현하면은 아까 여기 썼던 거 여기에 그냥 k 제곱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 이게 바로 이 문제에서의 A10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값 그대로 385라고 써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이 조금 어려워요. 자, 정건이랑 강혁이랑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쌤, 강혁이 가긴 했어요. 아니 쌤, 얘가 자꾸 뒤에서 그래 얘기해. 그러니까 아니, 저번에 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 강혁이 그러니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일로 와 강혁이. 아니, 저 안 보이는데. 아니, 저 학원들이 들어가요. 아니, 너가 보는데 자 16번이 조금 어려운데요. 16번은 우리가 머리를 좀 써야 돼. 일단 이 16번에 나와 있는 식에서 다른 문제와는 좀 다른 특징이 있죠. 보통은 이제 AN에 대한 식들이 있는 문제는 많은데 그런 문제에서는 AN, 뭐 AN 플러스 1, 뭐 AN 플러스 2 이런 것들만 등장하잖아. 근데 여기엔 누가 껴있어? SN이 껴있다는 게 특이하죠. SN과 AN이 섞여 있다라는 게. 그럼 SN과 AN이 섞여 있을 때 우리는 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치, SN 빼기 SN-1이 AN과 같다라는 걸 활용할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요 식하고 비교할 수 있는 식을 하나 더 써볼 건데 근데 여기서 물론 이제 우리는 SN과 SN-1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N자리에다가 N-1을 넣고 싶어. 그렇게 풀어도 돼. 사실 되는데 N-1을 넣고 풀었을 때 약간 태클을 걸 만한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이제 N이 1부터 적용이 되잖아? 그럼 내가 여기 N 대신에 이제 N-를 집어넣어 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쓰면 그럼 요 N자리에는 요 N자리에 1을 넣으면 얘는 S0이 되잖아. 그쵸? 그러면 그때도 이 식이 성립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생길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어떤 의문점을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N-1 말고 N 플러스 1로 풀면 좀 더 안전합니다. 서술형을 풀 때도 N이 1부터 적용될 때 SN하고 비교하는 애를 SN 플러스 1을 써버리면은 얘는 절대로 적용이 안 될 수가 없어. 그죠? N에 1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다 적용이 된다면 N 플러스 1을 집어넣어도 당연히 성립할 거거든요, 이 식은. 그래서 안전하게 가려면 SN 플러스 1. 그러니까 위의 식의 N자리를 전부 N 플러스 1로 바꾼 식을 하나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N 플러스 1로 바꾼 식을 하나씩 쭉 써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도 조금 다시 생각해보면 자 SN 플러스 1에서 SN을 빼면 뭘까? 그죠? 당연히 AN 플러스 1이겠지. 그지? 얘가 AN 플러스 1과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얘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빼버리자. 그죠?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버리자. 자, 빼버리면은 6하고 자,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는 거니까 sn 플러스 1 빼기 sn 이렇게 되고 우변은 뭐 얘랑 얘는 서로 다른 거죠 지금. n 플러스 1과 n이니까 서로 다른 거야. 그냥 쓸게요. an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얘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an의 제곱. 자, 그리고 얘하고 얘도 서로 다른 거니까 얘 그대로 써주고 플러스 3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거 빼는 거니까 빼기 3 an 마 4는 없어지겠지. 자, 요런 식이 나옵니다. 지연아 여기까지 괜찮니? 네. 괜찮아?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A 플러스 그렇지. 요 관계에 의해서 얘를 an 플러스 1로 바꿔줄 수 있다. 그러면 얘를 an 플러스 1로 바꾸면 6an 플러스 1이 넘어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랑 만나서 뭐가 되겠어? 여기만 부호가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그죠? 자, 그래서 좌변은 이제 0이 됐고요. 우변은 아까 전이랑 거의 똑같은데 여기 부호만 마이너스로 띵 바뀐 식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딱 봤을 때 인수분해 가능하지 않을까? 앞에 있는 둘은 뭘 할 수 있어요? 합차 공식을 때릴 수가 있고 뒤에 있는 둘은 마이너스 3으로 묶어줄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까지 해보면은 앞에 있는 둘은 합차 공식 해가지고 an 플러스 1 더하기 an 그리고 an 플러스 1 빼기 an 그리고 뒤에 둘은 마이너스 3으로 묶어가지고 an 플러스 1 빼기 an 이렇게 됩니다. 아, 더하기 an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혜원아 이거 몇 덩어리짜리 식으로 보여? 두 덩어리, 그치?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그리고 그 두 덩어리의 공통 인수로 요 부분이 지금 공통 인수죠, 그쵸? 그래서 요 놈을 앞으로 묶어버리면 전체적인 식이 어떻게 될까요? 자, 전체적인 식이 a n 플러스 1 플러스 an 요걸로 묶었으니까 남는 게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해석하면 돼. 예안아, 이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정보가 뭘까? 모르겠어요. 괄호 2개 곱해서 0 됐어. 예. 무슨 뜻일까? 저요. 뭔데?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뜻이. 맞아.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앞에 있는 거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맞죠. 문제의 무슨 조건 때문에? 그거요. 양수. 모든 항이 양수라는 조건 때문에. 만약에 모든 항이 양수라는 조건이 없었으면은 얘도 충분히 0이 될 수 있죠. 그죠? 하지만 모든 항이 양수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수 없어. 그럼 무조건 뒤에 있는 괄호가 0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이 뒤에 있는 괄호가 0이다 라고 놓고 보니까 아, 이건 우리가 어떤 뜻인지 아는 식이네. 그죠? 이거 이항시켜주면 이런 거 아니야?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 이거 아니야? 이게 뭔 수열이야? 등차수열. 공차가 3인 등차수열. 맞죠? 그래서 아,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구나 찾았어요. 그러면 공차는 알았으니까 이제 뭐만 알면 끝날까? 첫째 항만 알면 끝나지. 첫째 항. 그지? 그럼 첫째 항을 찾기 위해서 다시 맨 처음식으로 돌아가서 맨 처음식에다가 자, 여기다가 그냥 간단해. n에 얼마를 넣어버려? 1을 넣어버려. n에 1 넣으면 a1과 s1이 나오는데 s1과 a1은 어떤 개념이죠?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그러니까 S1도 A1로 바꿨어도 상관없단 말이지. 그래서 n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6A1로 쓸게요. 6A1. A1의 제곱 플러스 3A1 마이너스 4니까 역시 이항시키면은 A1의 제곱 마이너스 3A1 마이너스 4 돼가지고 1, 4의 플러스 마이너스 양수라 그랬으니까 A1은 4가 됩니다. 이렇게. 끝났네. 그러면 첫 항이 4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인 거네. 강의가 일반항이 뭐야 그럼? 3n 마이너스 1. 에? 3n 플러스. 그렇죠. 3n 플러스 1이라는 일반항을 갖겠고요. 그 수열의 8번째 항을 구하라 했으니까 A8은 25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25. 내가 답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지금 쭉 풀어온 문제들이 다 이제 호원 교과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험 대비 교재 28페이지까지 있죠. 28페이지까지가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룬 문제들과 완전히 겹쳐요. 그래서 28페이지까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풀어본 문제들이니까 혹시 막히는 문제가 있어도 고민해보시고 아니면 수업했던 거 다시 들어보시고 하면 해결할 수 있고,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시험 대비 교재를 꺼내보세요. 시험 대비 교재